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기각 사유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기각 사유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율을 차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파산이라는 것이 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후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을 보니까 네. 이런 경우는 파산 신청 기각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하셨어요. 네. 파산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많이 있나요? 제목 보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파산 신청을 내가 어렵게 결정해서 맘먹고 시작했는데 기각이 됐다. 이거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실제로 기각되는 사건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통계를 좀 내봤거든요. 그래서 법원 작년 통계 자료를 제가 보면 전체 사건 중에서 3.7% 정도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찌 보면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3.7%도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기각 사유를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네. 파산 신청을 기각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법에 당연히 규정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서 6가지 경우를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법률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첫 번째 알려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뭐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일도 가끔 생깁니다.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에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있거든요. 뭐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파산관제인 예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 예납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30만 원, 40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한도가 500만 원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예납금이 크게 나오시면 그 예납금을 못 내서 또 기각을 당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재차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용을 잘 내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파산 신청 기각되는 이유 두 번째 뭐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네,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두 번째는 회생 절차가 계속 중일 때 이때는 기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크게 법률에 개인 회생이 있고 개인 파산이 있잖아요. 근데 파산보다 회생을 더 우선시합니다. 우리 법은. 아무래도 회생이 내가 어쨌든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을 3년 이상 5년까지 갚아보는 제도니까 채권자한테도 더 유리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법원에서 보면 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개인회생이 가능하면 이 사람을 먼저 개인회생을 시키려고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개인회생이 계속 진행 중인 사람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거나 하지 않고는 개인 파산으로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을 하려면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기각 사유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기각 사유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기각 사유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율을 차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파산이라는 것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만 신청이 되거든요. 지급불능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해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쵸. 그리고 향후에 그분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 나가더라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라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받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대표적으로 나이가 젊은 분들 파산 신청 들어갔을 때 법원에서 검토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당장은 내가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이분이 혹시 향후에는 경제활동을 충분히 해서 빚을 갚아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개인 회생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판단을 먼저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너무 젊은 분이 경제활동 능력이 충분해 보이는 분이 파산으로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보정 공고를 내신 경우 많아요. 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냐? 개인회생은 왜 할 수가 없느냐? 파산으로 왜 들어왔느냐? 이걸 소명해봐라. 이렇게 보정 공고도 내시고 보정 명령을 했는데도 내용이 크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면담까지 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면담일까지 잡아서 신문기일까지 진행하시고 나서 판단하시는 경우도 생겨요. 그랬는데도 법원에서 볼 때는 충분히 경제활동이 향후에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파산을 기각시키고
개인회생으로 가라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세 번째가 실무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빈번하게 벌어지는 기각 사유입니다. 그럼 다음 또 네 번째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이유는 또 간단한 이유인데요. 신청인의 소재가 불명할 때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생길 수 있을까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파산 신청까지 해 놓으시고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많지는 않은데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럼 다음으로 이 파산 신청 기각되는 사유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출석이 필요해서 통지서를 보내서 자꾸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2번 이상 연속해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법원에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든가 기재해야 되는 사항을 기재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이걸 하라고 보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신청만 했지 절차를 진행할 의지가 없다. 뭐 면책해봐야 갱생의 의지가 아예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기각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알아야 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아까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급불능 상태는 인정이 돼요. 이분이 현재 재산을 다 통통 털어도 채무를 상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향후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기본적인 요건은 해당이 되죠.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회생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판례가 있는 게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의사라든가 한의사 이런 분들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판단을 법원에서 해볼 수가 있어요. 굳이 파산까지 안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라도 안 되면 금액이 너무 크다면 일반 회생이라도 신청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먼저 해보게 되죠. 그래서 법원에서 가끔 이런 사유로 이게 신청이 개인 파산을 먼저 신청한 게 회생이라든가 일반 회생을 하지 않고 개인 파산을 먼저 신청한 게 파산 신청의 남용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